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KT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즌은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일단 감독이 바뀌었죠. 그렇죠.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동철 감독이 오시고 또 이제 코치진도 박종천 코치만 남겨놓고 네, 박세용 코치, 그다음에 백일대 코치가 또 새로 부임을 해서 팀을 이번에 이끌고 뭐 프런트들도 조금 뭐 새롭게 좀 지원 스태프들도 좀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서 이번 시즌 맞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다들 알고 있다시피 뭐 박철호 선수와 김기훈 선수가 뭐 엄주 사고를 통해서 KT 입장에서는 두 선수는 이제 없는 선수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좀 없이 치르겠다라는 의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더더욱 그냥 조금 어려운 시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KT 같은 경우에 서동철 감독이 오면서 KT가 지난 세 시즌 동안 좀 선수들을 좀 리빌딩에 들어가면서 네. 좀 여러 선수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선수들 좀 많이 내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칠 때 딱 필요한 인원만 딱 잡았는데 물론 이제 많은 인원이 있지만 그 필요한 인원만 잡았는데도 이제 김현수 선수가 조금 나갔어요. 삼성에 보냈는데 네. 김기훈 선수가 조금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진에서 조금 공백이 생겼고 또 박철호 선수도 이제 조금 계획을 좀 주면서 FA로서 잡았는데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어서 잡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KT에서도 주전급 식스맨 이상은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서 잡았던 선수인데 박철호 선수도 나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간 게 공백이 크고 여기에 또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지금 소문으로는 좋지 않거든요. 늘 외국인 선수 잔혹사가 좀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마커스 랜드리 선수와 조엘 에르난데스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두 선수 어떤가요? 그렇죠. 이 두 선수는 뭐 랜드리 선수는 지금 현재 골밑을 좀 책임져줄 선수가 좀 필요했다 생각이 드는데 골밑보다는 3번 유행에 좀 가까운 내외곽을 또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3번 유행에 가까운 선수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단신 헤르난데스 선수는 지금 전체 10개 구단 보면 단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조금 평가는 괜찮은데 근데 이 KT 선수에 대한 평가만큼은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아우. KT가 지금 용병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장신 선수는 외곽 플레이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마커스 랜드리 선수는 외곽 플레이를 선호하고 단신 선수인 조엘 에르난데스 선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빅 그러니까 언더사이즈 빅맨 스타일이었던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가드인데 이 조엘 에르난데스 선수가 수비는 3번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슈팅 능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안에서 비비고 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돼요. 두 선수가 뭔가 롤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좀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 시즌의 이름값으로 치면 네. KCC의 그 티그 마키스 티그 네. 이 선수하고 가장 이름값이 높은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서 버티는 수비가 과연 될까? 그러니까 이게 돼야 그 용병 1옵션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 KT가 어떤 그 밸런스 자체가 내외곽 밸런스 자체가 좀 무너지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약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좀 KT가 이제 사실 그 시즌 전에 서동철 출발하면서 그 용병을 뽑기 전에 좀 그 장진 선수를 많이 영입했거든요. 네. 레이크마이저 뭐 전자랜드로부터 이정재도 데려왔고 그다음에 김민우 그다음에 뭐 박철호 이렇게 데려온 게 어쨌든 좀 수비 농구를 구사해야 되고 높이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보강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보강을 한 건데 그중에서 지금 박철호 선수가 나가 있고 사실 김영민 선수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지만 사실 100% 컨디션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킬레스 부상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김민호 선수도 FA 계약을 맺고 사실 좀 그 KT가 좀 FA 계약 맺은 선수들이 좀 계약 맺고 좀 부상으로 잘 안 좋아서 이 선수 좀 그런 좀 부담감이 있어서 절대 안 거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또 좀 약간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더 안 좋은 걸까요? 글쎄요. 이상하게 참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좀 구성을 갖고 온 선수들이 좀 정상적으로 경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가드진도 원래 좀 김기훈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박지훈이나 허훈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셋 중에 베테랑 김기훈 선수가 지금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 사실 뭐 허훈 선수 신인이고 박지훈 선수도 뭐 키가 2년차, 3년차다 보니까 좀 경기를 긴 정규리그 레이스를 리딩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 중심은 이제 김하우 선수가 잘 잡아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선수들의 힘이 좀 하나로 될 만한 그게 좀 사실 좀 응집력이 좀 모으기 쉽지 않아서 좀 사실 올해도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KT 선수 몇 면을 이렇게 보면 네. 베스트 5를 봤을 때
다른 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베스트 5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벤치 멤버도 뭐 이름값이 굉장히 좋은 뭐 에이스급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객관적 전력을 갖다 극대화시키려면 용병이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은 12명이 정말 그 지난해 동부처럼 아니 DB처럼 네. 똘똘 뭉쳐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수비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악착같이. 그렇죠. 네. 예, 빡세게는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악착같이 하고 악착같이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에서 시너지를 얻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훈, 박철호, 음주운전 제외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수 평가 안 좋은데 이게 약간 꼬여가지고 네, 애매한 상황. 애매한 상황. 네. 이렇기 때문에 이 팀이 과연 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감독의 능력만은 안 되는 게 사실 객관적 전력의 어떤 한계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KT는 올 시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동철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서동철 감독은 그래도 랜드리 선수에 대해서는 일본 전지훈련 갔을 때 뭐 골밑 플레이가 필요하니까 골밑 플레이를 원한다, 골밑 플레이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플레이 충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리 선수에 대해서는 그 기량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서동철 감독도 단신 외국인 선수 헤르난데스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부에서는 저 선수는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시작해보고 물론 이제 이 비시즌과 그다음에 시즌 들어갔을 때 어떤 기량이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또 이 헤르난데스 선수의 또 성향이 약간 내성적인 성향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적응을 또 어떻게 하고 시즌 들어갔을 때 본인의 기량을 또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또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최대한 빨리 또 바꾼다 그러면 또 어떤 새로운 또 변수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는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허운이 약간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또 현재의 흐름은 양홍석 선수로 조금 중심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양홍석, 허운 선수 둘 다 신인왕 후보였는데 KT에서는 둘 다 이제 후보다 밀었지만 내심 마음을 보면 이제 허운 선수를 조금 더 위에 그렇죠. 놓고 있었던 네. 마음이 좀 드러났는데 지금은 보면 뭐 양홍석 선수가 뭐 이번에 미디어데이 할 때도 대표 선수로 KT 대표 선수로 오고 이것만 봐도 허운보다는 양홍석을 좀 밀고 있다. 은메달 동메달이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3대3 농구가 또 큰 네.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니까요. 그렇죠. 네. 양홍석 선수가 또 기량을 또 뭐 폭발시키고 김영환 선수가 또 본인의 기량 뭐 좀 보여주면서 허운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기량을 또 보여준다 그러면 또 이변을 또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KT 랜드리 선수에 대해서 좀 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세리에 MVP는 뭐 딱지 치면서 이제 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좋은 점이 뭐냐면 농구 센스가 굉장히 좋고 미스매치 활용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거든요. 득점력도 확실하고 요런 점을 이제 강점으로 가지고 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밑의 어떤 그런 수비 문제 그리고 그런 견고한 어떤 골밑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손이 계산을 따졌을 때는 조금 손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병 주고 약 주고. 예,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네. 네. 이렇게 훈훈하게 우리 급 마무리를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세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번 시즌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현재 비시즌 행보로만 봤을 때 KT의 예상 성적 하나, 둘, 셋! 9위.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묵비권은 행사하기 없습니다. 뺍시다. 아까부터 혼자 살겠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럼 9위. 예, 저 9위. 9위요? 저도 9위. 네, 알겠습니다. 네. 9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KT가 시즌 시작했을 때 또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 시작하고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얼마나 잘해줄지 또 서동철 감독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방송 이게 하기 전에 네. 이거 없었잖아요. 뭐 맞아요. 9위 뭐 이거 없었잖아요. 갑자기 순위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어요. 왜요? 안 돼요? 좋아서요. 재밌잖아요. 예. 좋은 아나운서 같아요. 네. 한 분씩 시키면 또 괜히 눈치 보실까 봐 예. 한 번에 이렇게 딱 잘하셨어요. 네. 계속 말리는데 저는 그렇게 그래서 4강은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잘하지도 못한다. 너무 오래 가지고 그게 아니라